나는 김민준, 서울의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28살 남자였다. 마지막 5만 원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리던 그날, 비가 쏟아지는 강남역 광장에서 울고 있는 꼬마를 봤다. 발이 동동거리는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 발가락이 드러난 채로 아이는 아빠 신발하며 흐느꼈다. 주위 사람들은 무심히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도 어릴 적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던 기억이 스쳤다. 얘야, 이 새끼야.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나는 중얼거리며 지갑을 열었다. 마지막 돈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빵 한 덩이 값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이 내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신발 가게로 끌고 갔다. 형이 사줄게. 울지 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정말요? 형, 왜요? 그냥. 내가 불쌍해서. 4만 원짜리 새 운동화를 사주고 남은 돈으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아이는 고마워요, 형, 하며 웃었다. 그 미소가 내 텅 빈 지갑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잠들었다. 배가 고파서, 추워서,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검은 벤츠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다. 깔끔한 양복, 시계는 롤렉스, 얼굴은 TV에서 본 적 있는 그 사람 리태성, 태성그룹의 회장. 김민준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네, 누구세요? 어제 내 아들 지훈이에게 신발 사준 사람 맞나? 지훈이가 집에 와서 온종일 내 이야기만 해 고맙다. 따라오게 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그는 나를 카페로 데려가 커피를 사주고 태성그룹에서 일하게. 내 비서실에. 월급 500만 원부터 시작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왜 저한테? 인정.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야. 그걸 잃지 마. 그의 눈빛에 뭔가 숨겨진 게 느껴졌다. 하지만 배가 고픈 나로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태성그룹 본사, 그 화려한 유리탑에서 일하게 됐다. 지훈이는 10살, 귀여운 꼬마였다. 학교 끝나면 나를 찾아와 형, 하며 달려들었다. 이 회장은 바빴지만 가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내가 지훈이의 영웅이 됐어. 나는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태성그룹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아침 7시 출근,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지훈이를 데리러 가는 역할까지. 동료들은 나를 회장님의 특별 채용이라고 수근거렸다. 저 새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다.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지훈이와의 시간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형, 아빠는 왜 항상 바빠? 아빠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다. 어느 날 옛 친구 현우가 연락 왔다. 대학 시절 함께 빈곤을 이겨내던 녀석. 민준아, 태성그룹. 미쳤어. 그곳은 지옥이야. 우리는 술집에서 만났다. 현우는 취해 입을 뱉었다. 10년 전 태성그룹의 공사사고 기억나? 내 부모님. 그 사고로 죽었잖아. 그런데 왜 내가 감옥 갔던 거지? 이태성이 뒤에서 조종했어. 내가 대신 죄를 뒤집었었다고 내 손이 떨렸다. 18살 때 아버지의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철골. 어머니는 쇼크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나는 미성년자라 감옥 대신 소년원에 갔지만 그 배후가? 증거는? 숨겨진 문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봤어. 하지만 입 막혔어. 돈으로 현우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날 밤 나는 회사의 서버에 몰래 접근했다. 비서실 직원으로서 권한이 있었다. 파일을 뒤지다 기밀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다. 10년 전 사고 보고서 기태성의 지시로 안전점검을 생략, 비용 절감을 위해. 그리고 내 이름, 대체 희생양.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태성은 나를 구원한 척하며 나를 곁에 두고 감시하고 있었다. 지훈이를 통해 민준 형, 왜 울어?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현우에게 연락했지만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자살로 위장된 살인. 배신의 실마리였다. 복수는 조용히 싹텄다. 나는 이태성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스케줄을 알면서도 약점을 캐냈다. 태성그룹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뇌물, 횡령, 노동자 착취. 나는 USB에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 어느 밤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찾은 일기장. 민준을 데려온 건 실수였다. 그놈 눈에 나에 대한 증오가 보인다. 지훈이를 이용해 묶어둬야 해. 그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사고 당시 내 아버지는 이태성의 지시를 따랐지만 안전을 호소했다. 이태성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족을 무너뜨렸다. 왜 나한테? 왜? 나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기서 반전이 왔다. 내 여자친구, 수연. 태성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던 그녀는 내게 민준아, 이태성 회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 기록 비태성과의 통화. 네, 회장님. 민준 씨 감시 중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배신이었다. 수연은 나를 사랑한 척하며 이태성의 스파이였다. 왜? 나는 그녀를 추궁했다. 돈 때문이야. 내 가족이 너처럼 가난했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를 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지훈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무죄였다. 이제 나는 사냥꾼이 됐다. 이태성의 약점은 그의 자부심. 태성그룹의 상장 준비. 나는 내부 고발자를 모집했다. 옛 노동자들, 사고 생존자. 함께 복수합시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내 열정에 동요했다. 하지만 이태성은 교활했다. 갑자기 나를 승진시켰다. 민준아, 이제 내가 내 오른팔이야. 그의 미소 뒤에 독이 있었다. 그는 내 움직임을 눈치챘다. 수연을 통해. 한편 지훈이가 아파 입원했다. 형, 나 무서워. 나는 병실에서 그를 안았다. 그 순간 결정이 왔다. 지훈이를 인질처럼 이용할까? 아니, 그건 괴물이 되는 거다. 하지만 복수의 대가로 나는 수연의 동료를 매수해 가짜 스캔들을 퍼뜨렸다. 이태성의 불륜 루머. 언론이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했다. 민준, 내가 한 짓이냐? 증거 없잖아요. 회장님, 우리의 대화는 칼날 같았다. 반전, 현우가 살아있었다. 위장이었다. 민준아, 이태성은 더 큰 비밀을 숨겼어. 내가 그의 사생아야. DNA 테스트 결과가 도착했다. 어머니의 편지. 기태성과의 과거 불륜. 나는 그의 피를 이었다. 복수는 가족 내부로 향했다. 이 결정은 논쟁적이었다. 혈연을 끊을까, 이용할까? 상장날 모든 게 터졌다. 나는 기자회견장에서 증거를 공개했다. 태성그룹은 피로 세워졌습니다. 10년 전 사고, 희생된 가족들. 이태성은 무너졌다.
민준. 내가 왜? 당신이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청중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나를 영웅으로, 일부는 파괴자로 봤다. 지훈이는 무대 뒤에서 울었다. 형, 아빠 잘못한 거야. 나는 갈등했다. 수연이 나타났다. 민준아, 멈춰.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헛소리였다. 이태성은 반격했다. 민준은 내 사생아다. 그는 돈을 노린 배신자. DNA 증거를 뒤집었다. 청중은 분열됐다. 누가 옳은가? 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경찰이 쫓아왔다. 형, 나랑 같이 가. 지훈이의 손을 잡은 순간 총성이 울렸다. 이태성의 경호원이 쏜 총에 지훈이가 맞았다. 무죄한 아이가. 나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지훈이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태성은 감옥에 갔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텅 빈 껍데기였다. 수연은 떠났다. 미안해, 민준아. 우리 모두 괴물이었어.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형, 아빠가 말했어. 내가 내 형제라고. 사고는 사고였어. 아빠는 후회했대. 이태성은 정말 후회했을까? 아니면 마지막 속임수. 나는 태성그룹의 잔재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 불꽃 속에 내 영혼도 타버렸다.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이번엔 신발 한 켤레 없이 복수는 승리였나, 패배였나. 독자들은 논쟁할 테다. 혈연의 저주, 무죄한 희생은 누가 진짜 악당인가?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중얼거렸다. 마지막 돈으로 산 그 신발처럼 모든 게 헛된 환상이었어.